아빠, 아빠. 잠 못 이룬 밤을 버텨내고 드디어 숙면이라는 승리를 거머쥔 동안 어둠은 다시금 나를 찾아왔다. 어둠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피곤한 현실일 뿐. 그래도 마음만은 안락했다. 아빠, 아빠.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타오르는 화염 속에 그 외침이. 과장님 오셨습니까? 별일 없지? 늘 그렇죠 뭐. 블랙리스트 진상 하나 떠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휴. 바로 그때였다. 과장님, 터졌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 고시원입니다. 여명이 떠오를 새도 없이 분주해진 소방산의 빈 공간을 소리 없는 여백이 빽빽하게 채워간다. 정신없이 달려나간 소방관들의 눈은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지만 어쩐지 분위기는 묘한 냉기에 침체돼 있다. 일조 호출. 안에 생존자 하나. 3층 복도 맨 끝방. 외창이 없어서 창문으로 탈출 불가능. 신속한 투입 요청한다. 반복한다. 안에 생존자 하나. 3층 복도 맨 끝방. 탈출 불가능하다. 신속한 투입 요청한다. 과장님, 가지 마세요. 한 남성이 거대한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자 살기등등한 열기를 뿜어내는 붉은 악마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한다. 그에겐 찰나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이 잠겼어. 그때 그의 눈동자 속에 작은 악마가 나타난다. 도망가. 너무 늦었어.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넌 할 수 없다고. 넌 구할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절망은 타오르는 불길로 인해 재가 돼버렸고 남자는 헬멧을 벗어서 유리문을 부순다. 헬멧 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서 쓸 수가 없다. 자칫 눈이라도 보이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는 목숨을 담보로 희망을 빌려서 복도 맨 끝방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한다. 반 이상이 타버려서 허름해진 문을 발로 부순 후 안쪽으로 들어가자 곳곳엔 화염이 가득하다. 그는 얼굴로 튀어오르는 불꽃을 손으로 재빨리 털어낸 후 소리친다. 소방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의식 있으면 소리쳐 주세요. 소방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손을 내미는 지옥일 뿐. 방 밖으로 나와도 불길과 유독가스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열기에 얼굴이 녹아내리고 독한 연기가 폐속을 휘젓기 시작한다. 남자의 초점은 점점 흐려지고 그 영혼은 이내 바닥까지 떨어진다. 아빠,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천사의 외침, 화염 속의 외침. 아빠. 다 풀린 동공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남자는 다리에 힘을 준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죽음을 두 팔로 막 껴안으려는 찰나 그의 앞에 천사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것은 벽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버린다. 남자는 천사의 뒤를 따라 무작정 돌진하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천사는 그를 향해 미소를 띠며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나왔다. 여기 빨리 물이랑 얼음 가져와. 에어매트로 떨어진 남자의 얼굴 위로 찬물이 쏟아졌고 그는 자신을 껴안은 죽음의 손길을 뿌리친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건가? 과장님, 정신이 드세요? 안에 아무도 없던데. 다행히 생존자분이 옥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매트 깔았는데 생존자분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과장님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이군. 또 들으셨습니까? 따님 목소리요. 화염 속에서 들렸어. 천사의 목소리네요. 아니,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벌을 준 악마의 목소리야. 곧이어 무거운 정적이 병실의 여백을 메우고 남자의 눈동자 속에는 작은 천사의 형상이 남아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따님 기일이네요.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는 구막사에서 신막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대략 10명 내외가 생활관을 함께 썼습니다. 당시 동기 생활관을 시행하여 대부분 병장들이었는데 저는 전역을 16일 앞둔 상태였죠. 그날 말출 나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저는 새벽 4시 45분에 전번조 근무자인 상병이 깨우자마자 벌떡 일어나 빠르게 환복을 했습니다. 비록 불침번 근무를 서야 했지만 바로 몇 시간 후면 휴가를 나가니 피곤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근무 준비를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전투화를 신고 있었는데 전번초 상병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근무 태만으로 영창까지 갈 수 있는지라 녀석에게 근무 똑바로 서라고 그렇게 한 소리 하려다가 곧 있으면 나도 민간인인데 왜 굳이 싶어서 입을 다물어버렸죠. 전투화를 다 신은 뒤 일어나서 전투 조끼를 매는데 자세히 보니 사복 차림의 간부가 있는 겁니다. 보통 간부들이 늦은 밤이나 주말에 부대에 잠깐 들를 때면 사복을 입고 오니까 처음에는 간부 중에 누가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주변이 청록빛 형광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반대편 침대에 있는 제 한 달 후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후임은 간부가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이 밤중에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나 싶다가 사복 차림이라 해서 무조건 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저 사람이 민간인이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것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말출인데 제발 살려달라며 빌고 또 빌었고 그 간절함이 통했던지 사복 차림의 사람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말출 때문에 너무 흥분을 해서 헛것을 본 거라 여겼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근무교대 신고를 한 뒤 함께 근무서는 후임과 수다를 떨면서 무서움을 달랬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에도 같은 생활관에 있는 동기나 후임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괜히 전우들 마음 불편하게 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출을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는 어느새 그 일을 다 잊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인데 전우들과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관으로 들어갔는데 문제의 그 한 달 후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후임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 아버지가 모 회사의 부장인데 그 부하 직원 2명이 횡령을 해서 후임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이 제가 휴가를 나간 당일 오후에 말줄을 미리 당겨 써서 나갔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문득 사복 차림의 누군가를 목격한 일이 떠올랐고 저는 후임의 과물대로 가서 가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날 본 사복 차림의 그 사람과 후임의 아버지가 너무도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혹시 후임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아들의 얼굴을 보러 온 건 아닌지. 후임이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